미경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마이너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죠. 통장을 움켜쥔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진원지에는 단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 그 돈 나한테는 그냥 용돈이야. 걱정 마. 그리고 이젠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즐거웠어, 내 사랑. 이럴 수가. 태준 씨, 당신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썼는데. 미경은 흐느끼며 전화기를 귀에 대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입니다. 지난 6개월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녀의 노후 자금 전부를 앗아간 그 남자는 채팅앱에서 시작된 황혼의 로맨스라는 이름의 달콤하고도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대 평범한 주부였던 미경 씨가 어떻게 패가망신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올해로 55.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곱게 늙었다고들 말해요. 흰머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도 외출할 땐 립스틱을 꼭 바르는 누가 봐도 평범한 50대 주부예요. 제 삶은 딱 교과서 같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했고 두 아이 모두 번듯하게 키워서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남편? 지금은 회사 임원이라 늘 바빠요.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와도 식사 후에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리니 저희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죠. 여보, 오늘 국물 좀 짜지 않았어? 어머, 미안. 몰랐네. 좀 싱겁게 할까? 아니, 됐어. 그냥 먹을게. 이게 저희 부부가 하루 동안 나누는 대화의 거의 전부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더 슬프죠. 익숙해진다는 건 포기했다는 뜻이니까요. 텅 빈 집, 텅 빈 시간. 두 아이가 어릴 땐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였는데 요즘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허덕여요. 오전에 청소하고 빨래하면 오후 2시 그 후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 텔레비전을 틀면 홈쇼핑이나 건강 프로그램만 나오죠. 남편은 절 보고 호강에 겨웠다고 할지 몰라요.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뭘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봉사활동도 해보고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배워봤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죠.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보다 서너 살 어린 동창, 정아한테서 전화가 왔죠. 정아는 제가 보기엔 늘 발랄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친구였어요. 미경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 뻔하지 뭐 TV 보고. 김치 담그고 있겠지. 하, 딱 맞췄네. 너처럼 씩씩하게 못 지내. 넌 요즘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냐? 나? 나 요즘 심심풀이 앱 깔아서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말동무 찾는 거야. 나이 상관없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히 처음엔 놀랐어요. 채팅앱이라니.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야, 정아.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뉴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에이, 미경아. 그건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냥 동네 사람들하고 취미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는 건전한 앱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외로워하는 것보단 낫지. 딱 깔아서 프로필에 50대 취미 독서 산책 딱 적어봐. 누구한테 들킬 일도 없어. 그냥 심심풀이로 해봐. 응? 정아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심심풀이. 그래, 딱 심심풀이만 하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던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익명으로라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결국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앱을 설치했습니다. 앱을 깔고 정아 말대로 간단하게 프로필을 설정했어요. 사진도 안 올리고 이름도 나비라고 가명으로 했죠. 처음엔 낯선 사람들의 쏟아지는 메시지에 당황했어요. 만나자는 노골적인 메시지부터 영혼 없는 복사 붙여넣기 메시지들까지. 아, 역시 위험한 곳이구나. 지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비님. 프로필에 독서를 취미라고 쓰셨네요. 저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가장 좋아하는데 혹시 수레바퀴 아래서도 읽어보셨는지요? 그 구절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노골적이지 않고 품이 있고 깊이가 있었죠. 태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남자였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왠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중년 남성의 모습. 네, 저도 헤세 팬이에요. 수레바퀴 아래서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마음이 아팠죠. 삶의 무게가 한 소년의 꿈을 짓밟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의 대화는 문학이라는 고상한 주제로 시작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태준 씨는 정말 매너가 좋았어요.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섬세한 감정까지 놓치지 않고 공감해 주었죠. 남편한테서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칭찬들. 나비님은 참 따뜻한 영혼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렇게 깊은 생각을 나누니 제 하루가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제가 미경 씨를 만난 건 어쩌면 신이 제게 주신 황혼의 선물 아닐까요? 매일 밤 11시 남편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저는 태준 씨와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침대 구석에 웅크려 앉아 그의 메시지에 가슴 설레고 웃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자 박미경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외로움은 그의 목소리 한마디에 녹아내렸습니다. 저희는 채팅을 넘어 어느새 통화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태준 씨에게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설렘인지도 모른 채 그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채팅 앱 속의 태준이라는 존재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렘과 함께 낯선 곳으로 발을 디딘 불안감 또한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황혼의 로맨스가 과연 그녀의 쓸쓸한 노후를 채워줄 희망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앗아갈 절망의 시작일까요? 태준 씨, 저는 당신을 만난 게 정말 꿈만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실제로 만나도 될까요? 당연하죠.
미경 씨, 제가 당신을 위해 정말 멋진 곳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걸맞은 곳으로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약속이 그녀를 패가망신이라는 나락으로 이끌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태준 씨를 실제로 만난 날,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어요. 제 나이 55에 이렇게 가슴이 뛰고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화면 속 모습보다 훨씬 세련되고 매너가 넘쳤어요. 미경 씨 실제로 뵈니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특히 눈빛이 참 맑아요, 어머. 태준 씨도 정말 멋지세요. 말씀하신 대로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저희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태준 씨는 제 손을 잡을 때도 늘 조심스러웠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어릴 적 들었던 노래들을 기억했다가 대화 소재로 꺼냈죠. 남편과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특별한 관심이었어요. 그는 저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나 아이들이 독립한 후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면 태준 씨는 늘 진심으로 위로해줬죠. 미경 씨, 당신 같은 분이 어찌 그런 외로움을 겪으셔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가 미경 씨 곁에 있어요. 저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구원자가 되고 싶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법이었어요.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는 것만 같았죠.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그의 연락만 기다렸고,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태준 씨는 저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최고급 호텔의 런치 뷔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스카프, 심지어 제가 흘러가듯 말했던 오래된 소설 초판본까지 선물했죠. 그가 저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태준 씨, 정말 이렇게 비싼 것까지 괜찮으세요? 미경 씨의 미소는 이 스카프보다 몇 배는 더 값지답니다. 저는 미경 씨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미경 씨를 편안하게 해 줄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건설 관련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했어요. 명함도 받았죠. 태준 씨가 명함을 꺼낼 때마다 반짝이는 고급 시계나 늘 새 차처럼 깨끗한 외제차를 볼 때마다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도취되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재력이 있으니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하지만 아주 가끔씩 미세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태준 씨 회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볼 때였어요. 요즘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렵다던데 태준 씨 회사는 괜찮으세요?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하. 미경 씨는 경제에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괜찮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나저나 다음 주에 같이 가기로 한 전시회. 미경 씨가 좋아하실 만한 작가의 작품이래요. 태준 씨는 늘 화제를 능숙하게 돌렸어요.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곧바로 로맨틱한 분위기로 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식사를 하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태준 씨가 계산을 하러 갔을 때였죠. 저는 우연히 웨이터와 태준 씨가 나누는 작은 대화를 들었어요.
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요즘 카드를 여러 개 써서 착각했나 봅니다.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해주시겠어요? 태준 씨는 곧바로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는 작은 물음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물음표를 설마 바빴겠지라며 얼른 지워버렸어요. 이 달콤한 꿈을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만남이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의 관계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날도 태준 씨는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경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요? 네, 지금 작은 거래처. 대금 결제가 조금 꼬였어요. 아주 사소한 금액인데 지금 당장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이라서요. 제 주거래 은행은 지금 전산 마감이라. 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부탁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어요.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그가 매일같이 저에게 선물하고 베풀었던 것에 비하면 작은 액수라고 느껴졌죠. 미경 씨가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잠시 300만 원만 제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제가 결제 완료되는 대로 바로 미경 씨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자까지 얹어서 드릴게요. 순간 망설여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태준 씨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를 재력 있는 신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태준 씨가 저를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고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어요. 태준 씨, 알겠어요. 지금 제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이 있으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도 태준 씨를 믿어요. 어휴, 미경 씨, 정말 고마워요. 역시 미경 씨는 저의 뮤즈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약속대로 300만 원에 약간의 이자까지 얹어 정확히 송금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적인 거래가 제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더 큰 덫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저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300만 원을 정확히 갚은 후 제 마음속의 의심은 거의 사라졌어요. 이 남자는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나도 신뢰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죠. 그런데 일주일 후 태준 씨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했어요. 미경 씨 부탁이 있어요. 이번 거는 정말 급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 정말 큰 건물을 잡을 수 있어요. 미경 씨랑 같이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동의 노후 대비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이번에 그가 요청한 액수는 지난번에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4천만 원. 제 비상금 통장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는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수억 원의 계약이 무산된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태준 씨, 4천만 원이요? 그건 제가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닌데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은 있는데 그걸 깨야 하는 돈이에요. 미경 씨, 제발요. 제가 미경 씨를 실망시키겠어요? 제가 미경 씨께 해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잠깐의 자금 회전일 뿐이에요. 딱 일주일만 쓰고 제가 원금의 2배로 갚아드릴게요. 저랑 미경 씨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울렸지만 태준 씨가 그려주는 화려한 노후라는 환상이 그 경고음을 덮어버렸죠.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태준 씨는 나를 원망할 거야. 그럼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될 거야. 외로움이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결국 저는 자식들에게 비밀로 했던 노후 대비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태준 씨의 눈빛과 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부숴버린 순간이었어요. 거액을 빌려준 후 제 불안감은 극에 달했어요.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태준 씨는 돈을 갚기는커녕 거래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간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죠. 가장 친한 친구인 정아가 저를 걱정했습니다. 미경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태준이라는 그 남자 혹시 너한테 돈 이야기 꺼낸 적 없어? 혹시 명함 같은 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건설 쪽 사람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정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가 헐뜯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아, 너 왜 그래? 너 질투하니?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혼자서 외롭게 사니까 내가 행복한 게 배 아픈 거 아니야? 미경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생각해서 내가 갑자기 거액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아무리 황혼의 사랑이라도 돈 문제가 끼면 냉정해져야 해.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을 뭘 그렇게 믿어? 저는 정아의 진심 어린 경고를 분노로 맞받아쳤어요. 다시는 태준 씨 이야기 하지 마. 넌 내 마음을 몰라. 그렇게 정아와의 관계도 멀어졌죠. 저는 스스로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태준 씨와의 관계와 돈 거래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을 리 없다고, 저를 믿어준 태준 씨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강하게 방어했어요. 태준 씨가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은 계속 연기되었고 이미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매일 태준 씨를 독촉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고 했고 저를 달래기 위해 가끔은 고급스러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그가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울렸죠. 사업 관련 중요한 문자일까 싶어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문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 아닌 수진 누나라는 이름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죠. 오빠, 저번에 말했던 은하 씨한테는 언제 돈 받아낼 거야? 나 지금 급해. 그 아줌마한테서 뽑아낸 돈은 일단 나부터 줘야지.
지금 미경이라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받아냈어? 이게 무슨, 은하? 아줌마, 뽑아낸 돈. 내가 이 사람한테 농락당하고 있었구나. 손에 든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그때 태준 씨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준 씨, 이 문자는 뭐예요? 은하는 누구고, 나한테서 돈을 뽑아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 미경 씨. 잠깐만요.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사업하면서. 아는 동생이 장난친 거예요. 지금 당장 지우고 어서 앉아요. 제가 미경 씨한테 줄 게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가려진 진실을 보았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그의 변명, 그리고 그 문자에 담긴 미경이라는 제 이름. 태준 씨는 당황하며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황혼의 사랑은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달콤한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배신감, 충격, 그리고 거대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농담이요? 태준 씨, 이 문자를 보고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한 그 수진이 나한테, 아줌마한테서 돈을 뽑아냈다고 했어요. 당장 진실을 말해요. 당신 누구예요? 대체 당신이 말한 건설회사 대표, 그거 전부 거짓말이었죠. 결국 들통났네. 박미경 씨, 당신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군요. 그래, 인정하지. 나는 건설회사 대표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보여줬던 건 전부 연기였지. 어때? 속이 시원해요? 당신은 나한테 노란한 것뿐이야. 태준 씨는 제 앞에서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했어요. 매일 저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저를 비웃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말, 모든 약속, 전부 거짓말이었다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지. 당신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 50대 아줌마들. 외로움에 굶주려 있다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남편과의 불화, 자식들의 독립,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당신이 나한테 털어놓은 그 모든 약점들,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투자한 가장 좋은 자산이었지.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미경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미경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 다 어디에 썼어요? 돌려줘요, 당장. 그거 내 노후 자금이에요. 아이들 몰래 모은 돈이라고요. 돌려달라고? 하하. 미경 씨. 농담도 참. 그 돈은 이미 다 썼어. 내가 말했던 그 사업에? 아니지. 전부 내 뒷배경을 유지하는데 썼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8천만 원이에요. 그게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잔인하다고? 당신이 나를 믿은 게 문제지. 그리고 박미경 씨, 당신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 당신이 채팅 앱으로 만난 남자한테
노후 자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을 말이야.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신고? 해보시든가. 당신 망신만 더 커질 뿐이니. 그의 말은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킬 경우 돌아올 가정의 파탄, 아이들에게 입힐 수치심. 저는 이미 돈을 잃은 것보다 인생 전체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채팅앱 즐거웠어 용돈. 제 삶을 송두리째 바친 8천만 원이 그에게는 고작 용돈이었다는 사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주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텅 빈 레스토랑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그 달콤한 말 때문에, 내 노후를 전부, 내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렸어. 울음 속에서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외면했던 친구 정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미경아, 돈 문제가 끼면 냉정해져야 해. 채팅앱에서 만난 사람을 뭘 그렇게 믿어?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아를 밀어냈어요. 이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할 용기가 없고 아이들에게는 이 비참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절망감까지 들었죠.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부러진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내가 너무 외로워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마신 거야. 이것이 채팅앱에서 시작된 황혼의 로맨스, 미경 씨의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패가 망신의 문턱에서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며칠을 방황했습니다. 집 안구석에 숨어서 울기만 했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 없는 척하는 연기가 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할 용기도, 누구에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득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태준, 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가 밀어냈던 친구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나야 미경이. 내가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나 지금 큰일 났어. 미경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너 괜찮니? 그래, 울지 말고. 괜찮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던 거 다 잊어버려. 내 잘못이 아니야. 일단 내가 당한 일을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줘. 숨기지 말고. 정아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외로워했던 마음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정아의 위로와 공감은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였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아는 침착하게 저를 도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주고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도와주었죠. 물론 돈을 당장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지만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아야,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한테 화낼 만도 한데. 정말 고마워. 우리가 친구잖아.
내가 혼자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명심해, 미경아. 진짜 사랑은 내 돈을 탐하지 않아.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을 되찾자. 우리 힘내자. 친구의 도움으로 미경 씨는 최악의 상황에서 겨우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면했던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왜 그에게 속았을까요? 그의 외모나 재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속은 건 바로 제 자신의 외로움과 욕심이었어요. 남편이 주지 못했던 특별한 대우에 대한 갈망,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멋진 노후를 만들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 태주는 바로 그 마음속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원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채워줄 쉬운 방법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뜯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 외로움에 제 스스로 돈을 바친 거죠. 저는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이 사정을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자신과는 정면으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사라졌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미경 씨는 더 이상 채팅 앱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정아와 함께 가까운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시간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는 대신 혼자서도 단단하게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시청자분들께 제가 겪은 이 쓰라린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황혼의 외로움은 정말 지독합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간절하게 누군가의 관심을 원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채팅앱에서 만나는 달콤한 말, 나만을 위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환상, 값비싼 선물. 모두가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한 연기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황혼의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돈과 비밀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진심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불안한 노후 자금을 탐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처럼 외로움에 눈이 멀어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박미경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저의 존엄성과 저의 정신은 제가 지켜낼 것입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황혼 연애에 작은 경각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비록 슬픈 시작이었지만 그녀의 고백과 교훈은 수많은 이들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외로움은 따뜻한 취미와 친구들과의 진정한 교류로 채우시길 바랍니다.